양산TV.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릇이라고 위로할 때도 그릇이라고 장난칠 때도 그릇이라고 아빠의 얼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요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불러볼 노래는요, 하중희 선생님이 시를 쓰시고 이수인 선생님이 곡을 붙이신 아빠의 얼굴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자, 먼저 아빠의 얼굴 가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 갔지요. 예, 애들 꿈꿀 때 이런 꿈 많이 꿉니다. 저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몇 번 꿔봤던 것 같은데,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이때 아빠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막 벙글벙글 웃고 있는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심각한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허겁지겁 막 이렇게 찾았을까요? 아니면 느긋하게 유유자적하면서 찾았을까요? 이런 것도 상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죠? 자, 그러면 한 소절씩 한번 따라 부르게 하겠습니다.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여기까지 합니다. 시작.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갔지요. 셋넷.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갔지요.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셋넷.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셋넷.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셋넷.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자, 그러면 1절 2절 같이 이어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갔지요.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2절입니다. 푸른들 벌판에 나는
나는 말을 타고 바람보다 더 빨리 달려갔지요. 어린이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어린이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가사에 쓰여진 그 뜻이 정말 이 멜로디로 잘 표현이 된 그런 노래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 갔지요.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보면 저도 그 하늘을 나는 꿈을 꿀 때 날개는 없었어요. 그냥 몸이 붕 떠서 가고 싶은 대로 막 그 두 손을 막 허우적대면서 날아다녔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제가 꿨던 꿈에는 무지개는 나오진 않았고요. 우리 동네 지붕 위를 막 날아다니는 그런 꿈이었었습니다.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어딘가 그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아마 이 아이는 그 숨바꼭질, 자기는 놀이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재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2절 가사를 보면 푸른 들 벌판에 나는 말을 타고 바람보다 더 빨리 달려갔지요. 저도요, 그 꿈속에 뭔가를 타고 이제 날아다녔는데, 그 제가 직접 만든, 대나무로 만든 비행기였었어요. 대나무를 여러 개를 잘라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 붙여서 그렇게 만든 비행기를 타고, 제가 6살, 7살 때 이때 그런 꿈을 많이 꿔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제가 크면 뭐 비행기 조종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린이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어린이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이렇습니다. 이수인 선생님은 그 굉장히 많은 동요를 작곡을 하셨어요. 한 500여 곡 작곡을 하셨는데, 물론 처음 작곡을 시작할 때는 가곡을 맨 처음 썼습니다. 그 이수인 선생님이 지으신 가곡 중에 유명한 곡을 예를 들면 고향의 노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고향의 노래. 그리고 별이라는 곡, 제가 학창 시절 때 굉장히 즐겨 부르던 곡인데,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그런 곡이죠. 이렇게 가곡을 먼저 작곡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동요를 작곡을 했는데, 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많이 기억하고 있는 동요들 중에는 이수인 선생님이 이 곡을 쓰신 노래가 꽤 있어요. 물론 이수인 선생님이 직접 가사를 쓴 동요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 나뭇가지에 실처럼 걸어놓은 솜사탕, 뭐 이런 솜사탕이라는 노래 있죠.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 하는 그 방울꽃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동요도 있고요. 둥글게 짝, 둥글게 짝 하던 노래도 많이 불러보셨죠. 예, 이거는 그 짝이랑 같이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막 이 짝하고 손잡고 막 이렇게 춤을 췄던 율동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하는 뭐 그런 노래들 유명한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재작년 8월 달에 그 이수인 선생님이 8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수인 선생님이 돌아가신 걸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특히 그 이수인 선생님은 1965년 64년인가 65년인가부터 해서 그 KBS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한 30년간 하셨거든요. 그럴 때 그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있죠. 조수미도 이때 KBS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조수미가 굉장히 또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조수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대회를 나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노래를 훨씬 잘한 것 같은데 그 6학년 언니들한테만 상을 다 주고 자기는 등수에서 떨어지니까 혼자 막 울고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이수인 선생님이 왜 우니? 그래가지고 너는 앞으로 노래를 더 많이 부를 수 있고 이럴 때는 이제 곧 졸업할 언니 오빠들한테 양보하는 게 맞단다. 그러면서 뭐 등을 토닥여줬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수인 선생님은 조수미가 앞으로 음악적으로 굉장히 크게 될 제목이라는 걸 알아보고 그 부모님한테 음악을 시키라고 그렇게 권유하기도 했었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두각을 나타냈던 조수미도 나중에는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성악가가 되죠. 그런 훌륭한 제자를 키워낸 이수인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태어나시기는 마산에서 태어나셨고요. 마산 중앙 동중 그리고 마산 고등학교 졸업하셔서 서라벌 예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후에 마산 제일여고 성지여고 여기서 이 교편을 잡으시고 하시면서 많은 곡들을 지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1절만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갔지요.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저의 형제 중에 저희 누님이 굉장히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아빠의 얼굴 이 노래도 아마 저희 누님한테 배웠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 노래를 국민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예쁘게 많이 불렀습니다. 당시에 같이 옆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그때는 제가 살던 집이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누나는 노래를 화음을 넣어가면서 아주 멋있게 부르고 싶은데 같이 할 친구가 옆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보고 노래 가르쳐서 너는 멜로디를 해라, 나는 화음을 할게 그러면서 막 부르다가 틀리게 부르면 그게 아이고 그러면서 막 구사리를 먹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수인 선생님은 이 동요를 많이 지으시면서 요즘 아이들이 동요를 점점 안 부르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왜 그 나라의 당시에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이수인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정말 예쁜 동요, 아주
좋은 동요를 많이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합창단 지휘도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나라 그 최초의 어머니 합창단을 조직해서 활동하기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인 선생님의 그 삶과 음악이라는 그런 그 책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수인 선생님이 직접 그 본인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꼭 음악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많은 어른들한테도 존경을 많이 받고 있죠. 워낙에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동양의 슈베르트 이런 별칭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보면은 왜 어쩐지 그 느낌이 그 뭐라 그러나요? 어떤 예술가의 포스가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옆에 가면 느껴질 텐데 이수인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도 보면 그냥 옆집 아저씨, 이제 그 말년에 가서는 옆집 할아버지 그냥 아주 그냥 뭐 하나 굉장히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이면 피아노를 치면서 같이 노래도 막 합창도 하고 하는 걸 즐겨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제가 같이 활동하는 그 철부지라는 모임에 그 한 선생님도 이수인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늘 만나면 선생님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이수인 선생님이 곡을 붙이신 아빠의 얼굴이라는 노래를 같이 불러보면서 제 어릴 때 이야기도 잠깐 같이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1절, 2절 한 번 더 불러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갔지요.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푸른 들벌판에 나는 말을 타고 바람보다 더 빨리 달려갔지요. 어린이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어린이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네, 이상으로 동요하는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난칠 때도 그무시라고 양산TV 구독해주세요.